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저널인 미디어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모시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상쾌한 응징 방송을 이끌어갈 응징 전문 서울의 소리 기자 백은종입니다. 오늘은 모실 분들 이름부터 좀 특이한 분들입니다. 먼저 이분들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하실 분들은 대구 경북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크크TV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크크TV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복장도 좀 크크TV답죠. 이분들은 대구에 계시는 강 박사 손 들어보세요. 강 박사가 누구십니까? 접니다. 예, 달성에 계시는 경태.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의 카우보이. 예, 경북 영양 카우보이입니다. 예, 이분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군수에 출마했다가 사정없이 떨어져서 많이 예, 부끄럽습니다. 상처를 입은 분이라는데 많이 어때 상처 치유됐습니까? 예, 상처는 입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계시는 또 구미에 사시는 신작가라는 분은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분이 대구 경북 분들을 모시고 크크TV가 무엇인지 왜 크크TV를 하는지 이분들의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구 강 박사라고 하시는 그 분인데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왜 강 박사라고 하나요? 제가 조금 가방 끈익입니다. 그래요. Ph점에 박사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신약 또, 전공했어요. 예, 이제 박사님이시랍니다. 진짜 박사입니다. 우리 강 박사님은 그냥 별명이 강 박사가 아니라 내 전문이 뭔지는 물어보지 않겠고요. 그냥 네. 박사님이십니다. 예, 그 경태. 네. 경태라는 예칭을 쓰게 된 건 어떻게 본명입니까? 예, 이거 본명입니다. 왜 경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까지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양 이름이 영양입니까? 사는 지역이 경상북도 영양군입니다. 이름은 저희는 닉네임으로 카우보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 이름도 좀 밝혀주세요. 다음에 또 영양군수 출마할 때 이름을 밝혀야 좀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저희 익명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오늘 뭐 서울에 온 만큼 예. 우리 백 선생님 뵙고 한 만큼 물으시니까 대답은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선입니다. 김상선 네. 후보자. 낙선 후보자. 이렇죠. 처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크크TV 제가 이거 처음에 보면서 왜 크크TV라고 했을까? 이분들이 왜 이걸 만들어서 할까 하고 관심 있게 지금 봤습니다. 이름도 상당히 좋아요. 기억하기 좋죠. 크크TV.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크크TV를 그쪽에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가 얘기하세요. 일단 그 크크TV라는 방송은 그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짜 뉴스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뭐 고발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사실 우리 강박님이 그 심리학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짜 뉴스로 오염된 사회를 이제 치유한다 그런 컨셉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가짜 뉴스를 제가 바로 가짜 뉴스 저격수 아닙니까? 처음 들었어요. 난 가짜 뉴스 때문에 만드는 줄은 모르고 그냥 재미있게 놀려고 크크TV 만든 줄 알았더니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하실까요? 가짜 뉴스를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가짜 뉴스 토벌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시니 용기가 있으시면 토벌단에 함께 하기 바라고요. 그래요. 가짜 뉴스를 어떻게 일단 저희는 네. 일단 치유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상당히 착각하신데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제가 참 마음이 넓은 태평양 같은 사람이에요. 웬만하면은 저도 포용해서 좀 어떻게
개과선천시켜서 좀 개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척결의 대상이지 치유나 어떤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예. 저희는 그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게 아니고 예. 상처받은 우리 편 사람들, 일반 시민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짜 뉴스에 오염되는 그 모습을 치유하겠다. 거기에 이제 우리 심리학 박사님이 함께 하셔서. 네. 네. 전문적인 방송. 사실은 이제 그 카우보이님이 땡땡 그 동창회 밴드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서 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가짜 뉴스를 한번 그 팩트를 한번 밝혀보자. 이래서 이제 우리 카우보이님 팩트 폭격기 이래서 그런 가짜 뉴스를 저희들한테 조금 가져다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팩트인가, 진실인가, 과연 치유는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소재는 일단 거기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 그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자고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뽐뿌를 넣긴 넣었습니다. 그 우리 카우 형님이 선거에서 이제 처참하게 떨어지시고 쿨한 척하면서 좀 근데 저희들 앞에서 은근히 이제 기운이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길래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전투력을 다시 되살려줄 굉장히 전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력을 되살려줄 방법을 여기서 찾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지금 가짜 뉴스 이제 가지고 유튜브 하는 숫골들 이 방송들이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카오 형님의 전투력. 잠깐. 네. 오늘 그 숙골들 용어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까? 저는 숙골이라 안 하고 오늘은 토착 외구. 대충 과거에 어떤 노략질을 하던 네. 그런 외구의 그 세력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남아 있는 토착 외구라고 부를 건데 여기는 우리 강 박사님은 저는 요즘 주말마다 저번 주에는 부산을 갔더니 부산에 태극기 부대를 받고 오늘은 서울 오면서 서울에 여기에서도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태극기 모독단 제일 좋네. 태극기를 모독하는. 네, 저는 그렇게 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우리 저기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저는 숙골? 그냥 대세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영양의 저기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님은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붉은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좋네요. 그럼 왜냐하면은 개 눈엔 똥만 뺀다고 그들이 붉은 색을 생각을 하고 붉은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쉬운 것이죠. 빨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무리, 수국골통, 태극기 모독단, 토착 외국 네. 이렇게 오늘 용어를 쓰기로 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크크TV를 우리 강 박사님은 네.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옆에 경태 씨가 하자 했을 때 1차적 치유의 대상자는 카우보이였습니다. 네. 너무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신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심리학에서 치유가 사실은 토킹 큐어거든요. 말로 치료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가슴에 품어 있던 걸 좀 품어내면 좀 많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1차로는 시도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거 우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되는데요. 예. 이 두 분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네. 제가 가짜 뉴스 우리 크크TV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뭐 우리 경태 씨가 설명했다시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현안들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그보다 앞서 재밌자고 아주 가볍게 지금 뭐 저희 TK는 사실 조금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좀 가볍게 한번 가보자라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근데 사실은 저희 대구 경북의 어머니의 아버지들이 유튜브를 너무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런 거 제발 보시지 말해도 계속 그쪽 우리 태극기 모독단을 중심으로 한 그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도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토착 외구들은 말을 안 들어요. 절대. 네.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무릎 꿇고 호소를 해도 들을 사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그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길의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두 분들은 심성이 고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 제가 오늘 때늦게 또 동질감을 느끼네요. 또 선생님 뵈고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악수 예. 한번 예, 예. 하도 해요, 하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노력하다 안 되면 두 분은 좀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아이고 서울에 와서 제가 빛을 보네요. 우리하고 할 때는 카우보이님 예. 힘을 못 쓰는 예, 거죠. 욕바지입니다, 욕바지. 예.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노력을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그 시작한 거 그 가짜뉴스에 상처받는 사람 치유를 위해서 여기는 가짜뉴스를 척거르기 위해서 생각이 좀 달랐네요. 내심적으로 이렇게 좀 충돌이 없었나요? 그것 때문에. 예, 오늘 서울 오는 기차 안에서도 충분히 심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왔습니다. 정벌해야 되는 정벌. 예. 그래요. 하여튼 죽어야 제가 낫는 병이라는 거는 예. 같이 그래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짜뉴스 응징 전문 기자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 모든 걸 가짜뉴스에 뺏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 가짜뉴스 토벌단 좀 험악하긴 하지만 제가 의용단으로 할까 토벌단으로 할까. 토벌단은 어떤 그 군인들이 나쁜 사람들을 뭐 물론 그 일제 때 그 박정희가 독립군 토벌한 부분도 있었지만 토벌단은 그런 좋지 않은 가짜뉴스 토벌인데 의용단은 시민들이 어떤 위기가 좋지 않은 나라의 일이 있을 때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의용단인데 일단은 토벌단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크 TV가 지금 재미있게 가야 맞아요. 어떤 점이 크크 TV의 제일 재미있는 점인가요? 셋이 잘 안 맞는 게 제일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음. 예.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예, 정리되지 않아서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게 재미있다. 하여튼, 요즘에 우리가 어떤 사회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때 유머가 끼지 않으면 요즘 재미없어가지고 안 보니까 더 재미있는 크크 TV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크크 TV가 그 대구 경북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시민들이 보는 이 문재인 정부 보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그 지지율로 낮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쪽에서 생활하시면서 대구 시민이 보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성향은 이미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정치 얘기로 시비를 잘 안 걸긴 안 겁니다.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힘들게 지내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힘듭니다. 저는 성당에 나가는데 성당에 그 형님들이 이 세월호 리본만 달고 있어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좀 늘 부딪히는데 이제 그런 그 성당에서 한 50대 60대 정도 된 그 언니들과 대화 속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걸 바라보면 이런 걸 느꼈어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기 전에는 노골적으로 욕을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도 좀 욕을 하다가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순간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지지율이 떨어진과 동시에 한 1, 2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까지 못했던 욕들을 막 드러내는 거죠. 역시 무능하다. 경제를 하지 못한다. 가장 큰 거는 저희 이모도 며칠 전에 제가 김장을 얻으러 갔더니 뭐라 하시냐면 봐라 하면서 쌀 창고에 살이 없단다 하면서 문재인이 다 퍼졌단다 하면서 그러시는 그러니까 주로 그런 그 가짜 뉴스에 현혹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젊은 너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쏟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고민스러운 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20대들도 가짜 뉴스에 속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종교 부분의 문제를 봤을 때 그 희한한 사교에 속아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듯이 이 신의 한 손지 이 사람 그 가짜 뉴스가 제일 심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의 그 신의 한 수걸 가서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텐데 뭐 그 자꾸 보다 보니까 사실로 이렇게 세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렇게
쌀 다 갖다 줬다. 예. 아니 쌀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미국이 지금 그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북 제재가 너무 그 심하고. 우리 그 저기 그 경태 네. 씨는 어떻게 지금 대구 시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변에서? 아, 예, 저도 똑같은 얘기 듣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가짜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되면,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현 정부를 나쁘게 본다. 그러면은 그라 봐봐라 이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저기 우리 카우보이님은 네. 그 특히 정치 활동도 해서 많은 사람을 접할 텐데 네. 그냥 속에서 막 그 저는 지금 요즘에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지금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어떻게 지금 그걸 다스려가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스려야 될 예.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안정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그 지역에서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뭐 두려움이나 그런 뭐 데미지가 온다든가 내 마음에 충격 온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왜 옳고 그름의 구분을 하지 않고 이게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런 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그들을 바꿔놓고자 하는 열망은 애시당초에 저는 많이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역에서 뭐 이장이라든가 뭐 사회 활동들을 해봤는데 전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진보 진영 민주 세력들이 좀 더 멋있고 좀 더 잘 살고 멋지게 살고 그런 거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저는 차라리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코너에 몰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이번에는 좀 그쪽 분들 바뀌는 것 같기도 아유, 바뀔 그렇지 줄 않습니다. 알았어요. 예, 지난번 아닙니다. 지방선거 예. 때 그 수성구 같은 데는 상당히 예, 제 수성구 삽니다. 예. 그 의위를 예. 야당이 장악할 정도로 과반수를 예, 맞습니다. 10대 군가 그렇게 됐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예, 의장도 그러더니 지금 이 가짜뉴스 때문에 다시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없으면 이렇게 힘을 받지 못했을 텐데 나는 유튜브 이 문제가 많다. 내가 유튜브 한 판을 벌릴 수도 있어요. 정말 이 구글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가짜뉴스를 막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자기들은 광고 수입 받잖아요.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욕을 하든 대한민국이 망하던 지들은 그 광고료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일단 그 전에 제가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있는데 선생님 같은 연배에 동년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걸 보면서 유튜브에 접근하기가 용이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딱 가서 유튜브 틀면 시리즈로 나와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 유튜브를 이렇게 휴대폰을 조작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저희 지역에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분들이 그 휴대폰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좀 이게 저희 말로 치면 희한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으로 다 보내서 예, 보내가지고 그것만 누르라고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에 조중동에서 채널 A, TV조선에서 보는 것들을 이제는 휴대폰으로 보니까 그 편리성에 더 많이 동요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이어가면요. 이번에는 촛불 그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일으키면서 대구 쪽에도 호응이 상당히 높고 또 지방선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 해왔잖아요. 지지율도 높고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회담이라든지. 근데 이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좀 넘어서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그 후에 그네들이 한 짓이 환생 경제라는 연극을 하면서 이제 경제 망했다. 경제 죽었다. 그래서 박근혜는 계속 전국을 돌면서 아이고 경제야 어디 가니 아이고 이렇게 했고 그 사기꾼 이명박은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노무현 정부에 괜찮은 경제를 주었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경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다시 될까봐 정말 우려스럽다. 한 번 당할 수는 있지만 두 번은 당하면 안 된다. 나는 대구 분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보는 대구 그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
그게 유튜브 가짜뉴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 강 박사님은 그 부분.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전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체의 시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변화하니까 그 대세를 따라가는, 욕하는 그런 대세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거에 유튜브가 좀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에서 유튜브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보는 사람, 우리 쪽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주로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게 대체로 우리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화면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틀어놓고 소리만 듣는데 좀 50대 60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거나 일살에 물러나신 분들은 그 이제 동영상을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싶지만 그거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어르신들한테도 말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이미 거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은 우리 거를 볼 그런 뭐 시간이 없고 뭐 이런 뭐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확 방송하면 확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 정부에서도 좀 어떤 이런 것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대구 경북 쪽에 앞으로 이제 우리 크크TV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변화해 갈 것 같아요. 좀 앞으로 그 남북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런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바꿔질 수 있을까요? 더 고립화되시 예. 싶습니다. 대구 경북 더 고립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그들이 그들 중심적으로 뭉치고 단결하는 그런 악순환을 뭐 거듭할 걸로 보이고요. 단지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드시 진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걸고 지치지 말고 가자. 뭐 저는 뭐 그런 마음으로다가 좀 하루하루 싸워가고 있습니다. 대구 자체 도시가 생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이번에 이 정권이 들어서 사실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고 뭐 이야기로 치자면 이미 국가 부도 사태부터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대구 경북 자체는 생산력이 줄어들어서 매년 인구도 최대로 감소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히려 이 현 정권이 잘못했다 몰아가는 잘못된 이유들을 대는 것을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네, 하여튼 지금 너무 무거운 얘기인데 이렇게 그 활동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거 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 이런 것들 좀 한번 해보세요. 좀 우리 시청자들 좀 재미있게. 저는 이제 이 크크TV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 첫 방송을 찍었는데 방송을 못 내물고 저녁에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다가 우리 이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경태 씨가 그래 뭐 가볍게 살아야지 크크크 하면서 크크TV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검색을 했더니 크크TV를 쓰는 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크크TV의 탄생은 술자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 방송을 내보내고 뭐 누가 와서 뭐 칭찬을 한다거나 항의를 하는 일은 없었어요? 칭찬은 지역에서 이제 암암리에 보시는 분들이 네. 암암리에 보시는 분들이 길 가다 만나면 우연히 만나면 잘 보고 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시원한 얘기 해준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분들은 밖에 나가는 얘기 안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한테만 합니다. 아니 우리 경태 씨는 크크TV 한다고 어디가 얻어맞거나 그런 일 없어요? 뭐 인상이 맞을 인상은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대구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 뭐 크크TV 하면서 가짜뉴스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수국골통이라고 그러고 다니다가 태극기 모독단한테 그냥 한번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형 준비하고 있잖아. 아니, 얼굴 발릴까봐. 아니, 우리 태극기 성형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성형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태극기 모독단 집회에 우리 사실은 취재를 나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성형 근데 우리 수술을 하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죽을까봐 못 나갔잖아요. 우리 태극기 모독 집회에 한번 나가려고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때 처음에 우리 이거 여기 취재를 가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우리 취재를 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제 맞아, 전문인데 죽을까봐.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이 점잖은 사람들 자꾸 말립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들과 똑같이 놀 수 없다. 뭘 그들과 똑같이 놀아? 더 심하게 놀아야지. 어느 정도 참고 하시다가 정 안 되면 이리 오세요. 저랑 같이 합류하세요. 아니 오늘도 동대구역에 서석구 변호사를 예. 만났거든요. 태극기를 딱 붙이고 같은 기차 타고 서울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진- 같이 기념사진 찍자. 기념사진 나는 찍고. 노란 리본이고 그건 태극기 찍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갑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뚝 내리니까 서울 광장에 엄청난 여기를 왔구나 우리가 감을 잡았죠. 예. 이게 뭐 어쨌든 맞지는 않았고. 태극기가 불쌍하죠. 네,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 사실 근무하는데 병원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선생님 크크 이러길래 병원장님 입에 들어갈까봐 말씀하시면 안 아니 근데 된다고. 우리 강 박사님은 예. 심리 치유하다가 네. 태극기 모독단 환자가 딱 왔다. 네. 어떻게 그런 경우 없었어요? 많죠. 한번 병원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 서로 태극기 모독단과 이 적대시하면서 눈빛을 서로 그냥 쏘아보면서 죽일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심리 그러니까 상담을 이게 카우보이님이나 선생님의 태도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임상심리사 심리를 하니까 검사로 노인분들 사실 많이 매일 한 서너 명씩 만나 치매 환자 이제 치매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만나면 이제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달고 오시는 분들이 딱 있으면 첫 순간은 제가 선생님처럼 화가 확 올라오는데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나에게 온 그분이시다 생각하고 직업병이다, 두 직업병. 배 이상으로 친절하게 세상에 이런 친절을 받아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 그 뉴스만 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르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니 제가 TV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아, 그건 이제 병원 큰 용기가 필요하죠, 큰 그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곧 개업을 해서 그렇게 한번 그리고 대부분의 TK에 사는 대구 경부에 사는 분들이 우리 저 강 박사처럼 저런 망가짐으로 사는데 단지 이제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 정말 중증입니다. 정말 중증이어서 죽어야 낫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본인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힘든 그런 중증 환자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 박사님 대단하시다. 아마 머릿속은 막 썩은 문드러졌을 것이다. 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심리 치료사라면 태극기 모독 다녀오면 그냥 야단쳐서 돌려보낼 것 같아요. 치료 안 아닙니다. 하고. 두 배로 친절하게 근데 그 건강이 나쁘다고 앞으로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치유를 좀 해주세요. 저기 어르신 태극기 모독 집회 이런 데 나가시면 안 돼요. 건강에 해롭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시지 말라고 얘기 좀 예,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유도를 좋을 것 합니다. 같아요. 예. 강 박사님 오늘은요 경태 치료를 좀 해주세요. 통 말이 없네. 아니, 오늘 오늘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예.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방송을 못 내보냈던 게 한 세 번 그냥 봐가 좀 카메라가 니한테 울렁증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도 거의 방송에 말이 잘 나오기는 없습니다. 글은 정말 명필이거든요. 아, 글을 정말 전 잘 쓰거든요. 글이 조금 편한 아유, 편이라서 아, 지금 글로 글을 잘 써가지고 이게 써요? 앞으로 내밀어. 잘 쓴다기보다는 이제 좀 글이 글이라도 써서 그래. 말 못하면 글 써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음부터 되잖아. 그렇게 할까요, 선생님? 그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할까요? 프론트로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좀 무서운 그 응징 취재를 하지 않아요. 이제 보통 사람이 보기는 나는 무섭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 어떤 전화를 해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뭐 제가 후원이라도 하겠습니다. 전화 오는 데가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어디서? 어디지? 경상도예요. 네? 그럼 우린 뭐야? 우리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연락처를 안 내보내고 아니 있죠. 대구 분들 참 전화 많이 오고요. 그 후원 회원도 많아요. 그럼 선생님 분들이. 팬들을 우리가 선생님 후광으로다가 오늘 후광으로다가 저기 서울의 소리 응원해 주시는 대구 경북 쪽 분들 크크 TV 좀 보시고 그 응원하는 전화라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소리 후원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저 끊어도 좋고 이 대구에서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지요. 며칠 전에도 대구 활동가를 모셔다 내가 방송도 했는데 박대희라고 아, 그 신혼 부부가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크크 TV가 지향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공적인 목표. 그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해보자고 했던 좀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가짜 뉴스에 의한 빅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가짜 뉴스가 이 빅데이터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이 정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거르는 방법도 있지만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이제 진실의 데이터를 투입을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 가짜 뉴스 데이터들을 우리의 그 진실의 데이터가 많아지면 결국은 다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물타기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고 말도 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니만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편집 영상도 편집 수준도 보시면은 크게 막 세련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서툴지만 진실의 데이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깨끗한 물을 한 방울씩 이 데이터의 세계, 그러니까 정보의 세계에 같이 뿌려주시길, 그걸 기대를 하고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맞불로 찬 얘기입니다. 더 세게 맞불을 놔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선생님 동기동창 근혜 박근혜 대통령 우리 동동생이에요? 나 태어난 날까지 그네는 저거 나이도 선- 같고 생일도 같고. 그래. 아니 선생님 그래 안 봤더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태어날 날이 없어가지고 오동수만 같이 태어납니까? 503은 저거. 쌤 실망입니다. 네.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아니, 어쩔 수 없이 그거 나도 싫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분명이다. 여기서 사주가 얼마나 잘못된지가 나오네. 그러네. 같은 날 동일 같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주 열사와 그렇죠. 독재의 찌끄레기가 태어나는. 그래, 아니, 그때 그래서- 당선됐을 때 예. 저는 완전 그때 멘붕된 상태였고, 제가 사실은 부산 출신인데 시집을 대구로 잘못 가가지고 엄청 조용히 살다가 그날 선거를 시집을 지고 잘못 나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카트로 지나가는 사람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막 거리에 그런 뭐 집회들이 있기 시작해요. 자발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어쨌든 촛불이 전국이 있고 나서 제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 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동안 제가 일도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선된 이 상황에 선생님 말씀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렇게 뭔가가 잘못 왜곡되고 있듯이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최소한 제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했고, 그냥 사실은 재밌게 노는데, 이 노는 것이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이 즐거운 것이다라는 걸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503 나하고 생일도 같은 그분이 예. 당선된 날 내 술을 못 먹는데 내 술 먹고 길거리 쓰러져 보기는 생전 처음이에요. 난 술을 먹을수록 정신이 더 멀쩡해지는데, 그날은 그 술도 많이 안 먹었는데 완전히 정신을 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더 요즘에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촛불 혁명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변화들이 대구 쪽에도 좀 보였다. 근데 이게 다시 어떤 언론, 일부 조중동을 비롯한 이 언론들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20대 남성들은 젠더 여성만 위한 정부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못 왜곡된 부분이 많다. 경제적 지표 간단히 보면 유한보유고 최고, 수출 맞습니다. 최고, 뭐 60인 5인 이상 가구 소득 향상. 근데 지금 양극화 때문에 지금 영세 상인들 이런 부분도
전부 그런 부분이잖아요. 양극화 뭐 큰 마트나 뺏기고 인터넷 판매로 뺏기고 뭐 등등 이런 거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살려서 편히 먹고 살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박근혜 그 집 앞에 세워놨던 그 흉상에다가 페인트 칠할 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맞습니다. 동성로에 박근혜 그 탄핵 촛불 시민이 수만 명 모일 때를 예. 생각해 보시오.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잘 되도록 좀 빌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 크크 TV를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대단하다 생각해요. 아유, 아닙니다. 그 크크 TV가 네. 오늘 그 지금 이렇게 서울까지 진출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크크 TV 그 좀 자랑 좀 해주세요. 크크 TV는 왜 좋은 건지 좀 한번. 자랑은 우리 또 기획자께서 하셔야죠. 네. 제일 자랑스럽지 않은 기획자이가 또. 시간 때우기 굉장히 좋습니다. 진실도 하시고. 크크 TV는 저희가 TK에서 함부로 이런 표현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만은 함부로 하지 못했던 말을 저희가 대신해 드립니다. 대신해 드리고 불과 20에서 25%밖에 안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들한테 저희 크크 TV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듣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외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해 주는 그런 방송으로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재미거리까지도 준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무거운 봐주십시오. 이야기를 가볍게 하는 게 저희 네, 그래요. 지금은 뭐 가볍고 짧게 해야 먹히는 거고 그 이런 어떤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앞장서는 분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크크 TV를 대구에서 해서 그런데 또 용어들이 뭐 태극기 모독단 뭐 붉은 무리들 뭐 추구 꼴통 이렇게 불러가면서 대구에서 활동한다는 게 또 그 구미 또 영양 예, 영양입니다. 이런 데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강원도 양양 아닙니다, 선생님. 예, 예. 가끔 택배가 우리 집에 와야 될 택배가 경북 영양군으로 안 하고 강원도 경북 양양군으로 갑니다. 그 택배 기사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대구 경북 쪽에 대구 이런 분들 이 지금 이렇게 다시 과거로 희귀어는 돌아가는 이런 그 전에는 말 않고 있다가 막 그 가짜 뉴스를 홍준표도 가짜 뉴스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홍반장. 홍카콜라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문재앙보다는 홍발정이 낫다. 이 자랑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홍준표는 홍발정으로 홍발정. 부르겠어. 자기가 스스로 홍발정이 자랑스럽게 문재앙보다는 홍발정이 낫지 않냐 했더니 지금 고발을 했대요. 지금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여기 서울지검에다가 모욕죄로 고발을 했다 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받았는데 그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그런 험악한 얘기들은 전혀 그 인정도 안 하고 우리가 뭐 그 홍발장이라 했다는 거는 그럼 자기는 문재양이라고 했으니까 네, 나도 맞습니다. 고발해야지. 홍발장이라 했다고 아마 고발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김성태가 한 놈만 팬다 이걸 내가 잡놈만 팬다 했더니 네, 그건 잡놈만 맞습니다. 팬다 했다고 또 고소를 했다고 해서 저는 좀 고소를 한 100번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503 있는 서울구치소 가서 좀 쉬고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옆방에 예, 가셔서 가면 76 아니, 우리 761번도 있고. 이번 TK 정서를 변화시킬 극약 처방 방법 좀 한번 좀 내놔 보세요. 이게 그냥 그 어떤 좋은 쪽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극약 처방이라도 좀 한번 내놔 보세요. 있습니까, 기획자님? 그각처럼 기획자. 지금 뭐 이 상태가 독극물을 먹은 상태 같아서 제 처방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 극약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한데. 네, 맞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한시적으로 남아 조금 변했다는 데 가지고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지표가 사실상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묻혀버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3만 불, 그 이명박이 4만 불 한다고 그러고 박근혜도 4만 불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3만 불 적금 모였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2년 차에 3만 불이 도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조중동 메이저 언론, 수구 언론들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을 해주면 그나마 가장 많이 구독자가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언론 지형의 문제가 저는 시급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마음 같아서는 국가보안법이라도 적용해가지고 좀 조중동 두드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가보안법을 만들기 전에 뭐 어떻게 폭탄을 들고 가서 이렇게 던진다거나 내가 엊그저께 조선일보 가서 폭탄을 던지게 뒀다. 근데 폭탄이 없어 못 던지고 그냥 왔는데 그런 그 극약 처방은 되지 않는 겁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거는. 그렇죠. 시대가 요구하면은 뭐 저는 뭐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기대되는 게 우리 심리학 그 강 박사님 어떻게 태극기 모독단 어르신들 노인네들 오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는 방법 좀 개발. 네, 그거 좀 논문을 써야 되겠어요. 아니, 데이터를 모아서 약을 먹이세요, 약을. 약 그 개발하고. 약 처방. 네. 빠지게 하는 약. 아니 근데 그 하나를 먹이면 사람 생각이 바뀌는 아니, 약을. 사람이 이 이별이나 상실을 하게 되면 처음에 슬퍼하다가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가 이제 건강하게 치유되는 이런 4단계를 보통 거치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지금 이 우리 미디어 시장이 사실 뭐 어쨌든 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저는 좀 혼란 시대인데 이게 차차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언론을 말하는 것이 좀 더 질적이고 그리고 컨텐츠가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개발되면 선생님 좀 길게 보면 오래 사셔야 되겠네요. 콘덴스가 세련되고 신의 한 수거가 제일 세련돼요. 가보면 문재인 붕괴 문재인 정권 뭐 구속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호전적인 해가지고 문구를 쓰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구독자 수가 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그걸 좋다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석 때만 해도 한 20만 되던 게 지금 44만이 넘었는데 이게 나는 전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부터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정신병원에 가면 그 중증 환자라 해서 바로 입원시킬지도 몰라요. 분노가 너무 차성이죠. 네. 아니 그 대구 경북에 오시면 바로 이분이십니다. 서울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게 먹힌다. 젊은 사람까지도 먹히는 거. 시내식의 가서 그 유튜브에 썸네일을 보면은 정말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먹힌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도 좀 한번 같이 가볼까 하는데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야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냥 솔직히 제가 좋은 말로 그 사람들을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절대 정직 취재 같은 거 안 하고 가서 무릎 꿇고 선생님 이렇게 좀 어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토착 예고들은 절대 토벌 해야 되네. 힘으로 응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지. 선생님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상계해서 각 도로 다 뿌려버려. 대구 경북 없애버려. 왜냐하면요.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전라도 갔다 온 사람 생각이 달라요. 그야말로 토착민들은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지. 하긴 우리 지금 동생들 다 서울에 사는데 예, 달라요, 수업만 생각이. 끝나면 누나야 언니야 불쌍하다 이런 연락이 와요. 그 제 아는 어떤 형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나 서울로 며칠 전에 이사 와서 왜 이러니까 요번 선거 우리 딸이 너무 부끄럽다고 대구에 엄마 산다니까 서울로 이사 그래가지고 서울로 친구가 이사를 갔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사는 김 씨는 다 서울 보내고 이 씨는 경기도, 박 씨는 전라도 지역이 문제인가 다 보내버려 그냥. 그럼요. 뭐 지금 이 토양병이에요, 토양병. 동양병입니까? 그 전체적인 대구뿐 아니라 뭐 그 어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어떤 전염병 퍼지듯이 퍼져나가는 게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이래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욕을 먹는다면은 그래요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그 지지율 하락하고 욕먹는 부분에 한 70%는 가짜뉴스 영향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맞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 어디 우리 강 박사님,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게 분석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혜도 갑니까? 지혜도 갑니다. 이 어려운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크크TV 많이 방송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사실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사실 100% 치료가 사실 없거든요. 그것처럼 100% 치유는 없다라는 이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들도 어느 정도 자기 생활과 기능을 할 만큼 살 수 있을 만큼 사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까지 왜곡되는 거가 아니라 조금은 정화된 옳고 그름을 보일 수 있는 선까지 갈 수 있는 정도를 하려면 그쪽에 있는 만큼 사실은 그 모든 댓글 부대가 이쪽으로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도 그 정도로 좀 사실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제 스스로 요즘 자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좋은 환경에 왔었는데 왜 우리가 다시 뒤집히냐. 뭐냐 우리는 그 1700만 촛불 들었던 사람들 뭐냐. 정말 어떤 때는 원망도 되고 이게 만일 다시 뒤집힌다면 저는 상관없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 세대를 위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젊은 세대와 후손을 위한 운동을 해야 맞다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내 개인적으로 무슨 내가 정치적이나 어떤 이런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후손을 위한 후배를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은 누가 고생을 하냐. 우리야 뭐 여기 이분들이야 젊지만 고생하겠지만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503이랑 같이 얼마 못 살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오늘 크크 TV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구 이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잠시 후에 크크 TV가 우리 또 진행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씩 듣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선생님 초청으로 이런 좋은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왜 추운 곳에서 떨면서 했는데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이렇게 하는 즐거운 방송 선생님과 함께하고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가슴에 담고 크크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빅데이터의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빅데이터의 오염된 빅데이터를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 같이 그냥 비전문가로 상관없습니다. 유튜브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올려도 이제 모든 거 모두 다 방송이니까. 아무렇게 올리면 뭡니다. 예. 잘 올려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시면 진실의 빅데이터를 조금씩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기 덧붙여서 제가 저널린 미디어가요 영상 네. 제보를 받아요. 돈도 줘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많이 보게 하고 또 그분이 응원다면 여기 초청해서 토론이나 강연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영상 만드신 분들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 이리 보내세요. 그럼 우리가 유용하게 쓰게. 크크TV도 방송할 때마다 이 서울의 소리 저널린 미디어가 영상 제보 받으니까 뭐 어디 가서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좀 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재밌는 거는 뭐 태극기 부대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응징 취재가 응징 취재가 직접 가서. 짝퉁 아니 응징 응징 기대. 취재도 괜찮아요. 뭐 다른 어떤 소재든 네. 괜찮으니까 보내주시면.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백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좋은 자리를 함께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저희가 크크TV라는 참 부끄럽지만 조그마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서울에까지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도 그게 에너지가 되고 응원 격려를 받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크크TV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희 구호 한번 하죠. 뭐 합니까? 크크TV 힘내라 그럼. 크크TV 그럼 힘내라 그럽니다. 예. 크크TV 힘내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